안녕하세요. 꿈꾸는 영어쌤입니다. 즐거운 5월 보내고 계신가요? 중간고사도 끝나고 어느덧 수행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영어 쓰기 수행평가 사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장 자주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쓰기 수행 평가를 고민할 때마다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워낙 학생 간의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과목인데다가 쓰기 영역은 학생들이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쓰기 수행 평가에 활용해왔던 여러 가지 자료들과 실제 수업 사례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쓰기 수행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쓰기 수행평가로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수업용 학습지와 수행평가 문제지 그리고 채점기준표 예시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경기도의 비평준화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 쓰기 수행평가 수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2019년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과서를 참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2017년에 활용을 했던 My Dream Travel, 여행에 관한 글쓰기를 하는 경우에 그 당시 천재교육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과서의 쓰기 파트에 굉장히 쓰기 수행평가로 진행하기에 꽤 괜찮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이 학습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여행에 대해서 계획을 실제로 세워보는 그런 내용으로 영작을 하게 했고, 특히 이 교재에 좋았던 점이 아웃라인도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쓰기 수행평가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어디로 갈 건지, 누구와 갈 건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이렇게 아웃라인을 먼저 세우고 이 내용을 몇 개의 문장으로 이 조건을 모두 포함해서 작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채점하기도 좋고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정말 교과서를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좋았던 점이 샘플을 같이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샘플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힌트를 많이 얻었고 실제로 연습할 때도 어떤 글의 체계라든지 구조 같은 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좀 예시도 같이 주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이제 문제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충분한 연습을 하게 되고 이 쓰기 수행평가 당일에 자신이 연습했던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을 모두 포함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문장 개수는 7문장 이상, 어법에 맞게 완전한 문장으로 써라 이렇게 제시를 해서 크게 문장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다 포함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법이나 어휘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채점을 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꽤 오랫동안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2019년에는 이제 교과서가 능률로 바뀌었을 시기인데요. 능률 교과서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체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역시 잘 활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제가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단 주제를 쓰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 문제점을 먼저 쓰고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을 한 2문장 정도 쓰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된 주된 원인을 찾아서 쓰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써보는 그런 활동을 시도를 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적인 얘기도 들어가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해결책도 넣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도 역시 교과서의 예시를 활용해서 이 당시 2가지 예시를 주었던 것 같고요. 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을 선택을 해서 완전히 똑같은 글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전혀 다른 주제를 선택해서 전체적인 영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틀을 통해서 이런 글의 구조를 연습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체계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작성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교과 세특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점수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자꾸자꾸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연습해 볼 기회를 주고 교과 선생님들과 협의가 된다면 같이 피드백을 공통적으로 이 날짜까지는 제공을 해서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충분히 피드백을 받고 연습을 해가면서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에는 제가 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없었고요. 작년 내용은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YBM 교과서를 사용을 했고 2학기에는 지학사 교과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지난 2017년, 2019년에 진행을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제가 내용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일단 수업용 자료를 먼저 보시면 그 당시에 5단원이 세계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까지 같이 공유하는 글을 쓰면 앞부분에는 뭔가 사실적인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쓰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역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라는 이런 부분은 쓰기 부분에 나와 있지 않긴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 5과의 그 교과서였는데요. 교과서의 쓰기 파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문화유산에 대해서 쓰는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덕궁이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글쓰기 활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하나 골라서 소개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경험도 같이 공유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앞부분에 쓰기 파트는 아니었지만 이 부분을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 뒤져보시면 쓰기 수행 평가로 좀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듣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듣기 내용이 나오고 더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에 자기 그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무릎을 탁 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서 소개할 만한 거를 하나 고르고 거기에 대해서 좀 특징 같은 거 설명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쓰게끔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학습지가 바로 이 학습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써야 하는 내용은 크게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그 문화유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 문화유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목적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예시를 보시면 실제 시험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조건을 되게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무형문화재도 좀 학생들이 너무 넓은 데서 선택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래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무형문화재에
7가지를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글을 쓸 수 있게끔 했고요. 아래쪽에 지금 선생님들의 그 채점을 할 때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점 기준표를 안에 아예 넣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실제로 채점을 할 때 채점 기준표를 따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점 기준표가 제가 이제 작년께 남아있는 게 있어서 공유를 해보면 저희는 총 20점 만점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실 형식 부분은 제일 점수를 조금 깎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아예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자가 막 많이 틀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급간을 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문장 수로 전체적으로 뭐 7문장 이상의 경우에는 역시 급간을 두어서 문장 수가 좀 부족할 때마다 점수를 깎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내용상으로도 문장이 의미 없는 문장을 또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조건에 맞는 문장을 써야지 인정이 되게끔 해당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또 내용 점수를 따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하고 뭐 이제 백지 제출한 경우나 뭐 미인정 결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채점 기준표에 정해져 있는 그런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패들렛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패들렛으로 수행평가 안내를 전체 2학년 학생들에게 다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수행평가 진행하다 보면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도 있고 또 반별로 안내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패들렛을 활용해서 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안내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거는 공지사항이었는데요. 이건 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룰 거고 시험을 언제 볼 거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은 그런 안내문을 먼저 공지를 해놨고 이건 각 반의 게시물로도 이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예시문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시문을 너무 그대로 똑같이 베꼈으면 감점이 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문법 같은 것을 활용하면 좀 이제 학생들의 문장이 너무 단순하지 않고 좀 이렇게 체계화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특기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조금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안내 사항도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학습 자료도 학생들이 뭐 때로는 분실하고 또 때로는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보기 편하게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학습지도 바로 볼 수 있게 이미지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장문을 스스로 할 때 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기라든지 또 번역기 외에도 조금 더 문법적인 측면을 좀 꼼꼼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영상은 꾸준히 계속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반 학생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쓰기 수행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2학기 때는 1학기 때 이렇게 수행평가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쓰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영작할 때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잘 탐색을 해서 이 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좀 영작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좀 다양한 좋은 인풋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동교과 선생님과 함께 2학기 쓰기 수행평가 내용을 고민을 했는데요. 교과서가 바뀌어서 지약사에서 이제 5단원의 내용이 뭐였냐면 야한 발밍이라고 뜨개질로 이제 막 가로등도 이렇게 입히고 버스도 이렇게 입혀주면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한 어떤 예술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처럼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예시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도 써보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써보는 그런 글을 한번 작성해보게 하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기로 했을까 해서 좀 이렇게 봤더니 아쉽게도 그 내용은 아니고 뭐 편지 쓰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뭐 광고하는 홍보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은 좀 맞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얘는 그냥 순수 내용을 기준으로
그래,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뜨개질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 그런 한 사례를 다뤄보았으니까 거기에 좀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 애쓰고 있고 또 애썼던 그런 사람들을 한번 사례를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쓰기 수행평가 내용을 고민을 했습니다. 동교과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하니까 훨씬 더 좋았고요. 또 학생들이 조금 더 심화해서 좀 문장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예시도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인문 쪽에서 하나는 자연 쪽에서 가져와서 그 사례를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때는 좀 자세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볼 수 있어 라는 것을 함께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예시를, 어차피 이거는 과정이 중요한 그런 쓰기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될 거라는 것도 아예 학습지 안에 넣어버렸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칸 문제도 넣어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습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좀 구제하고 싶은 마음에 넣은 건데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역시 2학기 때도 패들렛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를 했었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참고할 만한 영상, 그 예시의 사례에 나온 그 사람들에 대한 영상도 한번 집어넣어 보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쓰기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좀 더 심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말하기 활동으로 연계하는 활동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쓰기 수행평가 부분은 아니었고 수행평가 외에 추가 심화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따로 시간을 조금 제공을 했더니 의외로 참여율이 좋았고, 특히 학생들이 이 말하기로 새롭게 확장을 해본다는 사실에 좀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도 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수행평가를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쓰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 학습의 확장형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사실 교과서에 전혀 없는 내용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를 잠깐 보시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지식 공유 프로젝트 또는 학교 공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단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보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득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 라는 취지로 수행평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설득하는 에세이를 제대로 쓰려면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7문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완성해서 쓸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아직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제문을 쓰고 그리고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 이렇게 써주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주제문을 재진술하고 이 정도만 써서 내용을 완성할 수 있게끔 좀 간단하게 설득하는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유용한 표현들도 같이 알려줄 예정이고요. 또 실제로 예시도 역시 이번에도 2가지를 준비를 해서 학교 공간 프로젝트를 할 만한 친구들이 참고할 만한 예시, 그리고 지식 공유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예시 2가지를 넣어서 학생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이번 쓰기 수행평가에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시도 미리 제공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꼭 포함하고 내용에 맞게 글을 쓰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학생들에게 먼저 자료를 설명하고 충분한 예시를 제공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주제를 정해서 쓸 시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사의 피드백이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기 수행평가 시간에 학생이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쓰기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족한 제 쓰기 수행평가 사례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과정 중심 글쓰기가 중심이 되는 요즘 과정 평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반영하여 점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